사타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와, 시간 빨리 간다. 화요일이고요. 2026년. 어제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끝나고 이발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그죠? 예식장이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근데 버스하고 사고가 난 거야.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뒤에다 맞췄는데 그 큰 차가 가지고 있는 이런 중량감이라는 게, 근데 밑에 내려가 가지고 올라오는데 누가 앞에다가 메모장을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요거 차를 여기다 잘못 대놨나 보다. 그래갖고 또 이렇게 써놨더라고, 글을. 어떤 아저씨가, 버스 기사 아저씨가.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 정류장 약간 앞쪽이었는데 거기다가 왜 세우니 뭐 이런 좀 까칠한 아저씨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죄송하다고 또 문자로 정성스럽게 보냈어. 그래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아저씨한테. 이거 하나에 사회에서 어떤 순기능을 하느냐, 정직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그게 모든 사회가 또 정직하게 돌아간다라 그러면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전화가 이제 문자만 드리고 나는 뭐 알아서 판단하라고 뭐 그렇게, 아저씨가 되게 언짢았나 보다. 그 자리에다가 내 차를 대서. 그리고 지나갔어. 전화가 와갖고 차 괜찮니? 그래서 내가 차가 괜찮다니? 무슨 말이지? 그래갖고 아니 차 괜찮아요? 그래갖고 뒤에 그 부딪힌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아니 아까 제가 그 중립 기어를 중립으로 나서 죄송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뒤에 보시면, 내가 그때까지도 몰랐어. 봉이 휘었대, 봉이. 근데 봉이 휘면은 나는 곤란하거든. 그래서 문이 안 열리면은 곤란하다. 카메라랑 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한번 빨리 보래. 그래서 이야, 또 그래갖고 부랴부랴 데려가지고 그걸 또 봤어. 봤더니 아저씨 말이 맞았어. 뒤에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밴딩이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도어로 열어야 되는데, 그걸 아저씨 끝나고 바로 전화를 주시지 왜 그 아저씨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전화를 주시는지. 죄송하다고. 내가 뭐 괜찮다고, 이거 뭐 수리 할 거 있으면 수리하고, 일단은 뭐 살짝 부딪힌 건 줄 알았더니 봉이 휘었으면 곤란한데요. 이거 가서 봤더니 이제 이런저런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문도 안 열리고, 카메라 작동을 확인해 보니까 카메라 작동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판금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 끝났죠. 아저씨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회사에다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98번 버스 아저씨 그냥 완만하게 해결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일이 끝났어.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 이런저런. 예전에 사고라든가 우리는 사회에서 불편한 진실들을 갖고 있잖아. 이 사회 전반적으로 끼친 어떤 사회적인 부조리, 관습, 그리고 통념, 사회적 관습, 통념, 뭐 이런 부분들이 주는 그 어떤 사적인 내부의 안 좋은 면이지. 보험과 끼어 어떤 제도에 얹혀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있잖아. 어느 사회나 나는 그래도 배울 때 이런 걸 얘기하면 항상 우리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회학자들이 70년대, 80년대는요, 90년대까지 국내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편적인 부조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한국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한국인들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런 애들이고 저런 애들이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되게 막 위축시키고 한국인에 대한 DNA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어. 사실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뭐 저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교육들을 진짜 저는 초등학교를 79년도부터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거예요. 최근에 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리버스 돼가지고 말이죠. 진짜 드라마틱하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이라든가 유전자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거를 희화하지 않고 모범 사례로서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 모든 사례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러서 안 돼, 저러서 안 돼, 갖고 그게 하나의 근데 그 어떤 내부적인 동력이나 자양분이 됐을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돼. 좀 더 분발하자는 채찍질로서. 그런데 그 자괴감이 주는 또 깊은 무너짐 이런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도 어떤 모순이 드러났을 때 자기 스스로에 대한 패배감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에 대해서 지켜보고 노력을 하자라는 걸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자라는 유년기 청년기들이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으면 패배감에 젖어 있고, 한때 그런 내용들을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은 자기가 용기 내서 그런 내용들 하면 그게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지금도 마치 해외에 있는 사례는 우수한 사례고 우리나라는 뭐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마치 그걸 발견해서 대표적으로 누군가를 페널티를 매기는 듯한 이상한 분위기를 내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야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라든가 이기심이 우리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본도 지금은 그런 부분은 많이 공유가 돼가지고 말 안 해도 돼. 워낙 이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사회 철학이라든가 역사 철학들이, 그래서 삼정론에 대한 조선의
어떤 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갖고 패배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역사 교육이 함정의 문란 등이었어. 특히나 그 군포의 대납, 그리고 일종의 그 공무원 신분으로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런 실무 처리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또 밑에서 이제 뭐 형방, 무슨 방 뭐 해갖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비리가 상당했다라는 거지. 특히나 19세기 무렵에. 조선 19세기 초에는 또 17세기에는 말이죠. 정말 천재지변, 특히나 그 템포라인가요? 인도네시아에 터진 19세기에 터진 엄청난 그 화산으로 인해서 한 3년여간은 참외라든가 이런 과일들이 열리지 못할 정도로 여름이 없었다는 거야. 여름이 사늘해가지고 그 일대에 뿌려진 화산재로 인해서 말이죠. 참 신기한 자연 재해야. 그 시기가 정조가 돌아가시고 뭐 이런저런 이제 왕들 계시잖아. 그런 분들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치명적인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재정이 일단은 농사라는 거는 당시의 산업에 있어서 제일 국가 재정에서 말이죠, 조세를 걷어들이는데 근간이 되는 건데, 그 근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지방 재정은 더욱더 가속화되는 결핍이 있었을 거고, 그러한 세수를 기존에 있는 거에서 빼내기 위해서 각종 아이디어들을 다 뽑아내는 거지. 심각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일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지금 흔한 얘기로 뭐 탐관오리라고 하는데, 자연재해와 동기화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인간이 또 벌이는 참극이지.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다.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을 두둔하는 건 아닌데, 그런 국가재정 시스템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유명한 얘기가 또 있잖아요. 그 자전거가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에 쓰이게 된 게 그 당시에 19세기 무렵에 터진 자연재해로 인해서 귀리인가요? 말의 먹이, 그게 귀해졌다는 거죠. 재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무동력으로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 그 무렵에 발명이 됐으나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말에 대한 사육이라든가 생육이 활발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생물학적으로 충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마체라든가 이런 부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전거의 교통대체 수단이 순식간에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야. 말보다는 비싸지 않지만 그에 대체할 수 라는 유명한 발명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대재앙이었다. 내가 그 리버럴한 그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거는 뭐 숨기고 싶진 않아. 근데 어떤 자연재해와 재앙과 같은 천재지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한 뭐 에너지에 대한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라든가 불합리, 지금이 딱 그런 때잖아요. 심지어 70년대에 이루어진
파괴파동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공급망에 심각한 결핍을 초래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진다고 있다고 하는데, 경유 같은 경우는 그 2,000원에 육박했잖아요. 이때 통치라든가 정치적인 시스템이 투명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지혜롭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끔찍한 사회적인, 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사회적인 한숨, 어려운 말 쓰고 싶지 않고, 지금 2,000원도 막 진짜 방어에 의한 방어를 하고 있잖아. 정부에서 어떤 공급망 버튼에 대한 가격 프라이스를 강제적으로 그냥 눌러버렸잖아요. 자유방임주의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용납할 수는 없으나, 용납할 수 없으나, 지금 수정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이런 국가 운영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선방하고 있다는 부분을 피부로 느껴. 특히나 이런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에서 들려오는 석유, 천연가스 등의 이런 원료에 대한 부족과 가격에 대한 치솟는 상승. 지금 다행히 그래도 여름이 다가오니까 국방부는 그나마 다행이지 않겠어요? 올 가을 넘어 겨울은 이 높은 가격들을, 치솟는 가격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4,000원이 어떤 데는 뭐 4,000원이 4,000원 넣고 3,000원, 4,000원 넣고 어떻게 다니냐는 거지.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자연재해라든가 천재지변, 정치적인 격돌이 따라서 이루어지는 시스템 붕괴가 이루어지면 가장 사회적인 취약자들만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 자기네들도 살려고 그 생태계 아래에 있는,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단계에 있는 집단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치 19세기의 분포에 대한 여러 가지 폐단들, 끔찍했잖아요. 옆집이 도망갔는데 그거에 대한 분포를 내라든지 한다. 돌아가신 사람에 대한, 그게 극단적으로 뭐 어떤 욕심을 부리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세수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조선의 지정은 뭐 알고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체제에 대한 투명성과 그 투명성을 넘어서는 어떤 제기, 리더의 신박한 제기와 능력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요즘 세대인 것 같아요. 이건 모든 나라에서 필요하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투명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신속하면서도 광범위하게 해결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이 수반된 사람이 만약에 통치를 하고 있다면 그걸 얼마나